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저희 잠깐 태국어의 자음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자음의 명칭에 대해서 꺼까이부터 시작해서 헌어코까지 배워봤는데요. 자, 자음이 총 44개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서 2개는 사용하지 않아서 현재 사용하는 자음의 개수는 42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 42가지를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왜 3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냐면요. 태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조를 계산하기 위해선 자음을 분류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음을 외우실 때 꺼까이를 외우시더라도 이 꺼까이는 중자음이야. 뭐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러르아를 외우시더라도 러르아는 저자음이야. 이렇게 각 자음마다 이 자음이 중자음에 속하는지 고자음에 속하는지 저자음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성조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강의서부터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대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쉬운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를 먼저 봐주시겠어요? 강의 노트를 봐주시면 중자음에 9자, 즉 중자음에는 9개가 있어요. 9개의 자음이 있는데요. 밑으로 보시면 고유의 음가가 평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중자음에 지금 나와 있는 꺼까이부터 어앙까지 이 9개의 자음들은요. 고유의 음가가 평성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하는 음가를 볼게요. 꺼까이 이렇게 하죠. 평성에다가 일성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처음 시작하는 음가가 다 평성이에요. 꺼까이 할 때 꺼도 평성, 쩌짠 할 때도 쩌도 평성. 그래서 중자음은 다 고유의 음가는 평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중자음에 나와 있는 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왼쪽엔 자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명칭이 나와 있죠. 지난 시간 저희 한 번씩 읽어봤던 그 명칭이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뜻 해서 닭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죠? 이 자음을 우리는 기역이라고 읽죠. 이런 자음을. 그리고 태국어에서는요. 이 자음을 꺼까이라고 읽는데요. 이 명칭이 꺼까이고 이 아이의 명칭은 기역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발음되는 거는 이 부분인 거죠. 초자음으로 발음이 됐대. 꺼까이 역시 실제로 초자음으로 발음될 땐 이 부분인 거예요. 이 앞에 부분. 이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역이라는 한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기차역, 뭐 버스의 역이라는 건 없나요? 아무튼 그런 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뒤에는 까이라는 게 닭이라는 뜻이에요. 까이라는 게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꺼까이 밑에 있는 친구를 볼게요. 짠 있죠? 그러면은 짠이라는 이 명칭이 이 글자가 접시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밑에 있는 차다 보시면 차다가 무용관이라는 뜻인 거고요. 또 빠딱에서 빠딱이 창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뜻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 번쯤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꺼까이에 이 까이가 닭이었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뜻도 한번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중자음 9가지 있다는데 그 9가지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발음을 따라해 주세요. 중자음 꺼까이, 꺼까이, 쩌짠, 쩌짠,
떠쳤다, 떠쳤다, 떠바닥, 떠바닥, 떠댁, 떠댁, 떠따오, 떠따오, 뻐바이마이, 뻐바이마이, 뻐플라, 뻐플라, 어앙, 어앙. 이렇게 9가지가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음들이 어떤 순서로 쓰이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이 친구 뭐였죠? 꺼까이라는 친구였죠? 자, 쓰는 순서 잘 봐주세요. 먼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밑에서 일자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꺾이죠? 윗부분에서 꺾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돼요. 한 번 더요. 밑에서부터 올라왔다가 윗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꺼까이라는 친구예요. 자, 그럼 이어서 이 친구요. 쩌짠이라는 친구죠. 쩌짠이라는 친구는 이제 동그라미가 중간에 와 있어요. 뭐든지 태국어는 동그라미부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가 한 줄의 중간 정도에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위에서 한번 이렇게 꺾어주시는 거죠. 되시나요? 한 번 더요. 동그라미는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셨다가 곧장 올라가셔서 위에서 한번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이게 쩌짠이라는 친구예요. 네. 이 떠쳐다 같은 글자는요. 한 칸에 다 쓰지 못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책에다가 태국어 쓰시는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두 번째 줄부터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너차다 같은 이 자음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도 이렇게 이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쓰는 연습부터 해볼게요. 떠차다 볼게요. 자, 동그라미 바깥으로 그려지는 동그라미예요. 바깥으로 쓰여져서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대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한번 꺾이고 이렇게 꺼까이 모양처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한번 꺾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요. 동그라미 바깥으로 해주셔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딱 꺾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떠차다라는 친구예요. 자, 그럼 이어서 떠바닥이라는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도 너차다와 친구예요. 짝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차다처럼 이 밑에 부분이 공책 세 번째 줄로 이렇게 내려오게 쓰셔야 돼요. 자, 볼게요. 보시면 동그라미 역시 바깥으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꺾어서 내려오시고 여기에서 두 번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요. 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동그라미 바깥에서 해주시고요. 꺾으시고 쭉 내려오셔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어서 이 친구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뭐죠? 떠댁이라는 친구예요. 유의하셔야 될 게 떠댁은요. 동그라미가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부터 태국어는 써야 되니까 동그라미 안쪽으로 말려 있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지붕 그리시면 되죠? 다시요. 동그라미부터 해주셔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써주는 이 친구가 더덱이에요. 자, 동그라미 안으로 날린다는 거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더덱 친구의 짝꿍인 떠따오를 볼게요. 자, 떠따오를 보시면 동그라미 역시 더덱과 마찬가지로 안으로 말려요. 안으로 말리는데 자, 더덱이랑 다른 거 위에서 한번 갈매기가 있죠.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 있죠. 꺾이죠? 다시 한번요. 동그라미 안으로 쓰시고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위에 갈매기 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이 친구가 떠따오라는 친구예요. 그럼 이어서 뻐바이마이라는 친구 볼게요. 이 친구는 비교적 간단하죠? 자, 동그라미 써주시고 위에서 내려왔다가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한 번 더요. 동그라미부터 내려왔다가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어서 뻐플라 라는 친구를 볼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뻐바이마이는 동그라미와 같은 선에서 끝이 나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쭉 위로 올라갔죠. 즉, 이 쭉 위로 올라가는 거는 윗칸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버바이마이 같은 경우는 이 선에서 딱 끝이 나요. 근데 뻐플라 같은 경우는요. 잠시만요. 뻐플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위로 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뻐플라 같이 써볼게요. 역시나 동그라미부터 쓰시고 그리고 쭉 삐쳐주세요. 하늘 끝까지. 동그라미부터 해주셔서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뭐였죠? 어앙이라는 친구요. 역시 동그라미부터 해주세요. 동그라미가 한 칸의 중간 정도에 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중간에서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요. 동그라미로 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지붕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죠. 이 친구가 어앙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중자음 9자를 지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고자음을 보도록 할게요. 고자음을 보니까 고자음은 몇 개가 있대요? 10개가 있대요. 그리고 고자음의 고유의 음가는 4성이에요. 즉, 고자음을 쭉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몇 성으로 소리가 나고 있어요? 4성이죠. 음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예를 들어 거, 가이, 저, 징, 더, 단 이런 식으로 4성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고자음이라는 친구들은 고유의 음가가 4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자음들도 한번 저와 함께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 가이, 거, 가이, 저, 징, 저, 징, 더, 단, 더, 단, 더, 둥, 더, 둥, 버풍, 버풍. 이어서요. F 발음이죠. F요. 퍼파, 퍼파, 서살라, 서살라, 서르시, 서르시, 서스어, 서스어, 허힙, 허힙. 자, 이렇게 해서 고자음은 총 10개가 있죠. 이 친구들도 역시 쓰는 방법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카이부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카이 보시면 자, 태국어는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써주시고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이 동그라미는 좀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요. 동그라미 하시고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이 친구가 거가이라는 친구죠. 자, 그러면 이어서 저칭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동그라미가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해주셔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리고 지붕을 덮어주세요. 다시요. 동그라미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번 꺾어주시고 여기서 지붕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저칭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더단 보시니까 좀 복잡해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2번째 줄, 즉 우리가 자음을 쓸 때 시작하는 그 칸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그 밑에 줄, 3번째 줄에 써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이 부분부터 보시면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동그라미 써주시고 중간보다 조금 밑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쩌짠처럼 이렇게는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이죠. 되시나요? 그리고 밑에 거요. 밑에 것도 역시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가시고 내려왔다가 꺾이죠. 한 번,
두 번.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한 번 더요. 무조건 동그라미부터요. 동그라미 쓰시고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셔서 이렇게 한 번 꺾어주시면 되는 거죠. 파도를 쳐주시면 되고 밑에도 역시 동그라미 쓰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죠. 이 친구가 더탄이라는 친구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더동이라는 친구요. 이 친구는 동그라미가 안으로 말려 있어요. 안으로 말려 있는 더동 보시면 자, 꺽하이랑 똑같은데 동그라미가 밑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써주시고 위로 갔다가 한번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더동이요. 한 번 더요. 꺽하이랑 생긴 거 똑같은데 밑에 동그라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부터 써주시고 위로 올라갔다가 한번 꺾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되죠. 이게 더동이고요. 자, 이 친구요. 버풍. 보시면 동그라미가 안으로 말려 있어요. 안으로 말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동그라미 안으로 말렸다가 W 써주세요. 간단하죠? 동그라미 안으로 말려서 W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버풍이 되고요. 이어서 버파 보시면 버풍 짝꿍이에요. 근데 짝대기가 위로 올라와 있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버플라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로 이렇게 솟구쳐, 그러니까 첫 번째 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퍼풍이랑 똑같이 써주셨다가 위로 쭉 올려주세요. 간단하죠? 퍼풍처럼 똑같이 W 써주셨다가 위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버파라는 친구였죠? 자, 써살라 보실게요. 보시면 동그라미가 밖으로 말려 있어요. 안으로 말려 있으면 너 대기였죠. 네, 밖으로 말려 있습니다. 동그라미 밖으로 말려서 자, 그대로 지붕 씌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삐친머리 하나 있어요. 삐친머리 써살라라는 친구죠. 다시요. 동그라미 바깥으로 말려서 지붕 덮어주시고 삐친머리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어서 서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버바이마이 그려주신다고 써주신다고 생각하고 버바이마이를 우선 써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 중간에 한번 이렇게 걸쳐주시면 되죠. 다시요. 버바이마이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써주시고 동그라미 이 친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걸쳐주시면. 자, 이어서 서스아 보도록 할게요. 자, 서스아 보시면 러링과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만 보시면 러링인데 여기에 삐친머리 있어요. 그러면 서스아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자, 동그라미부터 해서 한번 이렇게 말렸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삐친머리 쫙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동그라미는 밑에서부터 즉 두 번째 칸 밑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고 마지막 허힙이라는 친구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부터 이쪽 왼쪽부터 써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죠. 다시요. 동그라미 갔다가 일자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이렇게 꼬부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자음 10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자음 23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자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자음에는 23자나 있어요. 즉, 태국어의 자음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 42글자예요. 그렇죠. 중자음과 고자음을 제외한 것들이 다 저자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결국은 42자 다 외우라는 소리구만. 네, 맞습니다. 42자는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워낙 기본이 되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데 외우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거는 저도 100번, 1000번 다 알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태국어를 많이 접하시다 보시면 아, 이 글자 사용빈도 적은 글자 이런 게 있어서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아, 이 글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 이 글자는 거의 안 쓰던데
네, 이런 글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셔서 태국어 공부 이렇게 자음 외우시는 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잠깐 저자음 고유의 음가 보시면 평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커, 콰이 할 때 커 평성으로 시작하죠. 밑에 있는 커락항 보셔도 커는 평성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초자음들이 다 평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자음의 고유의 음가는 평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자음인 친구들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커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커과이라는 친구와 더덱이라는 친구 유의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커과이는 동그라미가 바깥으로 그려져요. 하지만 더덱은 안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바깥으로 쓰셔서 가시고 내려왔다가 지붕 덮어주세요. 자, 이 동그라미는 한 줄의 중간 정도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쓰시고 내려왔다가 지붕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시면 커락항이라는 친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커락항이라는 친구는 조금 약간 복잡하죠. 자, 이 동그라미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써주시고 여기에서 갈매기 한번 나와요. 그리고 쭉 내려오셨다가 한번 이렇게 꺾어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보시고요. 그리고 갈매기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와요. 한번 꺾이고 올라가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가시고 갈매기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꺾이고 올라가죠. 네, 되시나요? 자, 그럼 이어서 엉웅우라는 친구를 볼게요. 말이 잠깐 꼬였네요. 엉웅우라는 친구를 보시면 역시나 동그라미부터 내려오신다는 거 아실 수 있으세요. 자, 동그라미부터 가셔서 내려왔다가 한번 튕겨주시면 되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는. 자, 동그라미 쓰셔서 9처럼, 숫자 9처럼 내려오셨다가 한번 이렇게 튕겨주시면 돼요. 자, 엉우까지 했고요. 자, 이어서 저창 보도록 할게요. 저창 보시면 동그라미 역시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써주시고 머리 이렇게 있다가 좀 꺾이면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머리에서 삐쳐나가요. 자, 이 삐쳐나가는 이 부분은 첫 번째 줄로 오게끔 해주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 줄이 있을 때 보시면 지금 처창 같은 친구를 쓰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이렇게 써주셨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뻗치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거는 밑에 있는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시요. 처창 또 써볼게요. 동그라미부터 하셔서 머리 그리고 내려왔다가 자, 올라가면서 머리에서 튕겨지죠? 저창이라는 친구고요. 이어서 써소라는 친구를 볼게요. 처창과 생긴 게 거의 비슷한데 머리에 갈매기가 있다는 것만 틀려요. 자, 동그라미 써주시고 머리에서 한번 이렇게 꺾이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또 머리 부분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다시 한번요. 동그라미 써주시고 머리에서 이렇게 갈매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튕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뭐라고요? 써소라는 친구예요. 자, 이어서 저추라는 친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그라미는 한 줄에 밑에 부분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꺾여요. 터퉁처럼 꺾였다가 여기서 한번 파도가 치죠. 이렇게 한번 꺾이는 거죠. 자, 처음에는 터퉁 쓰시듯이 써주시면 돼요. 터퉁 쓰시듯이 쓰셨다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어서 여잉이라는 친구 볼게요.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두 번째 줄에 써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세 번째 줄에 써주시면 돼요. 자,
자,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부터 해서 터퉁 쓰듯이 내려와요. 터퉁에다가 한번 꺾여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 줄에는요. 한 번 더요. 자, 터퉁 쓰듯이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꺾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이런 친구가 달려 있어요. 자, 됐고요. 여인까지 했고요. 터문토라는 이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 시작할 때처럼 머리가 한번 꺾이죠. 머리가 이렇게 한번 꺾이고 조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내려와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다시요. 자, 머리 부분에서 한번 꺾였다가 이렇게 좀 휘어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언덕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터문토 했고요. 자, 이 친구 더푸타오 하실 건데요. 더푸타오 같은 친구는 떠따오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떠따오, 동그라미 안으로 말리시는 거 보셔야 되고요. 안으로 말려서 떠따오처럼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인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떠따오처럼 동그라미 안으로 해서 쓰셨다가 한번 이렇게 꺾어주신다는 거 보시고요. 자, 너넨이라는 친구 볼게요. 역시 동그라미는 밑바닥에서, 즉 한 줄의 밑부분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셨다가 터퉁처럼 쓰셨다가 여기에서 요번에 바깥으로 해요. 자, 보시면 서추는 이 꺾이는 부분이 안쪽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너네는 꺾이는 부분이 바깥쪽이죠. 그렇죠? 다시요. 터퉁 쓰신 것처럼 자, 이렇게 쓰셨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어서 올라와 주시면 되는 거죠. 이어서 터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위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즉, 한 줄의 윗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자를 써줬다가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돼요. 터타한이라는 친구죠. 자, 다시요. 동그라미 했다가 밑으로 내려왔다 구처럼 써주셨다가 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터타한 했고요. 더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는 중간보다 조금 더 밑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자 써주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죠. 마치 좀 저는 이 글자를 보면 불교 마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어찌 됐건 간에 중간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게 터통이라는 친구죠. 자, 이어서 너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위에서 시작해요. 위에서 시작해서 구자 써주시듯이 내려오셨다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꺾이는 거죠. 다시요. 구자 쓰듯이 내려오셨다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이 친구 너누라는 친구죠. 자, 이어서 퍼판이라는 친구를 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 함께 했던 버풍은 동그라미가 안으로 말렸었어요. 하지만 퍼판이라는 친구 지금 동그라미 바깥으로 말립니다. 네, 동그라미 바깥으로 하셔서 W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되죠? 다시요. 동그라미 바깥이에요. W 쓰시듯이 써주시면 돼요. 이어서 퍼판이라는 친구를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이 위에 꼭대기가 위로 줄을 벗어나겠죠? 삐쳐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퍼판은 이렇게 해서 W 해주셨다가 쭉 올라가시면 되죠. 삐쳐주시면 돼요. 동그라미부터 W 쓰셨다가 쭉 올라가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어서 퍼쌈파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랑 더통이랑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더통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안으로 말려요. 하지만 이 친구는 동그라미가 바깥으로 말리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바깥으로 말리셔서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동그라미가 바깥에 있어요. 밑에 바깥으로 있으셔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어서
뭐마를 보도록 할게요. 뭐마 보시면 너누랑 살펴보세요. 너누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기 끝에 이렇게 한번 휘는데 뭐마는 앞으로 휘어요. 나중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헷갈리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유념해 주세요. 뭐마는 앞으로 꺾입니다. 앞에 있어요. 꺾이는 게. 자, 구자 써주시고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꺾이게 돼요. 자, 다시요. 구자 써주시고 앞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 뭐마 보시고요. 이어서 여약 보도록 할게요. 여약 보시면 동그라미 붙어요. 동그라미에서 3자 쓰듯이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죠. 동그라미부터 하셔서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그리고 쭉 올라와 주시면 되는 거죠. 이어서 러르아를 보도록 할게요. 러르아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밑에 서 있죠. 자, 밑으로 있다가 중간 정도까지는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가 중간까지 일자 와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친구 러르하고요. 이어서 럴링 친구 볼게요. 럴링 친구 보시면 동그라미 밑에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한번 꺾어주셨다가 여기에서 크게 한번 더 꺾어주세요. 다시요.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이렇게 한번 꺾여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또 한번 더 꺾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워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웬을 보시면 동그라미 밑에서부터죠. 자, 밑에서부터 동그라미 해주셨다가 위로 올라가서 꺾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동그라미 밑에서 하셨다가 위로 가서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워웬이라는 친구고요. 자, 이 친구 러줄라라는 친구였죠? 네, 이 러줄라라는 친구 이 윗부분은 역시나 한층 더, 이 한 칸 더 위로 뻗쳐서 써주신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러줄라 보시면 이렇게 퍼판 쓰듯이 가셨다가 위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부분까지가 한 줄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뻗쳐서 이 윗줄에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요. 퍼판 쓰듯이 쓰셨다가 위에서 이렇게 한번 딱 꺾이게 되죠. 네. 이어서 언어코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어항 쓰는 거랑 같아요. 어항 쓰듯이 동그라미는 중간에서 갔다가 위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자, 다시요. 이것도 역시 한 이 정도에서 윗칸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써줬다가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저자음 23자를 함께 써보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음을 외우실 때는 반드시 이 자음이 중자음인지 저자음인지 고자음인지 분류를 해주셔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자음에 9글자가 있죠. 그 9글자를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언어 중에 된 소리가 함께 쌍을 이루는 소리들이 뭐가 있죠? 기역, 과, 디귿, 그리고 비읍, 그리고 시옷, 그리고 지읒이 있죠? 보시면 기역이라는 건 태국어 발음이 없어요. 시읒도 없고 지읒도 없어요. 태국어 발음에는 이런 발음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쌍시옷을 제외하고 이런 발음이 나는 자음들이 중자음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어앙까지요. 어앙까지 해서 이것들이 중자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자음 같은 경우는 자, 음가가 고자음을 제외한 중자음, 저자음은 다 평성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근데 고자음 같은 경우는 사성으로 시작을 하죠. 거, 가이, 뭐 더, 단처럼 이렇게 사성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니까 그거 보시면서 발음하시면서 외우시면 더 간단해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까지 함께 했는데요. 뭐 쓰는 방법도 좀 어렵고 아무래도 태국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누구나 다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 남들보다 더 잘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끝낼게요. 자, 왔습니다.